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GXX-8S가 드디어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세상 밖에 나왔을 때 4기통이 아닌 2기통이란 이유만으로 저 또한 2기통 가성비 네이키드 바이크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일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XX-8S를 바라보는 제 생각이 틀렸고 오만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2기통 가성비 네이키드 라고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아쉬울지도 모릅니다. 스즈키는 이미 스트리트 장르에서 검증된 999cc 롱스트로크 직렬 4기통 엔진을 가진 GXX S1000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S750은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충분히 많은 스즈키만의 날카롭고 강인한 4기통의 매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S750이 단종되고 미들클래스 네이키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후속으로 등장한 GXX-8S는 스즈키의 성능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자 전세계 라이더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영국 MCN에서는 올해의 네이키드 바이크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스즈키에서 단순히 새로운 심장을 얹은 뉴 모델을 넘어 실제 판매량에도 크게 기여하는 베스트 모델이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즈키 GXX-8S가 지금부터 무엇이 경쟁 모델과 다른 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XX-8S의 색상은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펄 코스믹 블루, 매트 그레이, 매트 블랙 색상입니다. 저는 스즈키 코리아에서 스즈키 메인 컬러인 펄 코스믹 블루 색상이 시승차를 받았는데요. 그레이 컬러나 블랙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온 GXX-8S의 펄 코스믹 블루 색상은 기존보다 밝게 나온 색감이라 멀리서 봐도 눈에 더 잘 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200% 더 예쁜데요. 첫 8S를 마주했을 때의 감정은 설레임도 있었지만 차체의 웅장한 존재감과 충격적인 디자인 때문에 기존의 네이키드가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물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GXX-8S는 포지션이 공격적이면서 스포츠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타사 네이키드 기종들보다 휠베이스가 스펙상으로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고속 직진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GXX-8S가 맨 처음 개발되었을 때부터 최적의 세팅 값을 찾아내려는 스즈키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는데요. 스즈키 8S의 첫인상은 헤드라이트부터 시작합니다. S1000 DNA를 이어받은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날카롭게 디자인된 프론트 디자인은 컴팩트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상하 적층형 구조의 헥사고널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용적이며 매우 밝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함은 물론 측면에 슬림 모양의 LED 포지션 램프는 GXX-8S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리어 디자인도 굉장히 잘 뽑아냈는데요. 기존의 스즈키 디자인답지 않게 슬림한 리어 팬더와 LED 번호판 표시 등이 통합된 리어 콤비네이션 라이트는 새로운 분리형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디자인과 대조되어 다양한 각도에서 봐도 질리지 않는 텔램프의 형상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깨알 스즈키 로고의 디테일이 돋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네이키드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셋시 레이아웃 그리고 꽉 찬 엔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또한 정통 네이키드 스타일 본연의 맛을 잘 살리고 있었습니다. GXX-8S는 도심에서 최적화로 즐길 수 있는 올라운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GXX-8S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엔진입니다. 스즈키의 새로운 776cc 병렬 2기통 8밸브 DOHC 엔진은 낮은 RPM에서부터 부드럽고 다루기 쉬운 토크를 자랑하고 있으며 엔진의 크기 또한 컴팩트한 사이즈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상 영역 혹은 스포츠 주행에 최적화된 토크 중심의 세팅과 부드러운 스로틀 반응 속도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주목해봐야 할 점은 2기통 하면 따라오는 불필요한 진동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그것이 관점인데 스즈키는 이것을 억제해주기 위해 스즈키만의 특허 기술인 스즈키 크로스 밸런서를 탑재했습니다. 양산형 모터사이클 최초로 새로운 2축 기본 밸런서를 채용했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병렬 2기통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V-트윈 엔진의 느낌과 유사한 고동감과 끈기 있는 토크를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곧 시승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순정 배기음이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시원시원하게 터지는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배기음은 뇌리에 오래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보니 배기음도 참 특이합니다. GXX-8S에는 언더슬렁 숏컷 배기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기능적으로 질량 집중화를 완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솟아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지만 8S의 공격적인 디자인과 배기의 겸손함이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러치 어시스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매뉴얼을 타다 보면 저단 변속이나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면서 뒷바퀴가 잠기고 미끄러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 SCAS는 이러한 현상을 부드럽게 제어해주기 때문에 기어 변속에 대한 부담이 적고 클러치도 매우 가벼워 장거리 주행 시에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SCAS만으로도 스즈키 바이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스즈키 바이크를 꼭 경험해봐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라이딩의 질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라이더의 한계를 높이는 전자 제어 시스템들이 다수 탑재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전자식 스로틀 시스템, 저속 RPM 보조 시스템, 이지 스타트 시스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동급 대비 타사 네이키드들은 옵션이지만 8S는 기본으로 양방향 퀵시프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별표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비는 12.8:1로 매뉴얼상에는 고급류 세팅입니다. 최고 출력은 82.9마력 8500rpm이고 최대 토크는 7.95kg 포스미터 6000rpm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rpm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저속 토크가 강력한 세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비는 WMTC 기준 23.8L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이 무려 14L나 들어가네요. 약 1회 주유로 300km를 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GXX-8S를 선택한다면 연비 주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브레이크는 프론트 4포트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와 310mm 배구경 더블 디스크가 탑재되어 있고 리어 240mm 싱글 디스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순정 디스크만으로도 이 정도 스펙이면 걱정이 없겠죠. 전방에는 130mm 가야바 프론트 포크가 탑재되어 있고 리어는 조절이 가능한 링크식 모노쇼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리식 프론트 포크는 스포츠 라이딩과 장거리 투어에 적합하도록 안정적인 댐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고강성 스틸 파이프 프레임과 경량 알루미늄 스윙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높은 직진 안정성과 민첩한 핸들링을 둘 다 양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량 알루미늄 스윙함은 뒷바퀴의 접지력을 예측하기 쉽도록 했으며 슬림한 차체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작은 차체일수록 가볍고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경쾌한 라이딩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스즈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지 스타트 시스템은 스즈키 대부분의 바이크들에게 탑재되어 있는 기능인데 터치 한 번으로 편하게 시동을 걸 수 있어 잘못된 시동 습관을 버리고 조작 한 번으로 라이딩을 준비하는데 조금의 여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라이드 바이 와이어 전자식 스로틀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스로틀을 감았을 때 약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직관적이고 명료한 반응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배려한 로우 RPM 어시스트도 자주 쓰이는 기능인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나 서행해야 하는 도심, 좁은 길에서 유턴을 해야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BS는 당연히 2채널이 탑재되어 있고요. 계기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성이 충분한 풀컬러 5인치 TFT 계기판을 탑재했으며 한눈에 보이는 속도계와 왼쪽 RPM 게이지가 선명하게 보이며 TCS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SDMS 스즈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버튼 하나로 객관적인 선택이 가능한데 총 ABC 3단계로 지원하게 됩니다.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A 모드를 사용할 테지만 C 모드는 미끄러운 노면이나 불안정한 도로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볼트 게이지, 온도, 총 적상거리, 트립, N단 표시, 시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낮과 밤의 계기판이 색상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각각 표시됩니다. 좌측에는 모드 선택과 상하 버튼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주행 도중에 즉각적으로 한 손으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고 좌우 방향지 등 홈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선 그립도 달려 있는데 이것은 옵션입니다. 킬 스위치와 시동 버튼 그리고 비상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트고는 810mm로 세팅되어 있는데 키가 180인 저에게는 한없이도 낮아 보이는 시트고이고 가장 이상적인 시트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도 부담없는 시트고 세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트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을 때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핸들바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좋았던 점은 스테의 위치가 제 몸에 딱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어를 조작하거나 리어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데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앉아보는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는 데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GXX A-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X A-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바이크 무게가 200kg가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역시나 A 모드로 처음부터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스로틀을 살짝만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체 없이 빨려 들어가는 부드러운 승차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역시 스즈키는 다릅니다. 전자식 스로틀 덕분인지 세밀한 조작이 가능했고 일단은 클러치가 매우 가볍습니다. 예민하지 않고 반 클러치를 길게 가져가도 시동이 꺼지려고 하지 않으며 상당히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초보 라이더들이 출발할 때 시동을 자주 꺼먹는데 그럴 걱정은 집에 놓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러치가 가벼운 게 일단 너무 좋고요. 3기통 같은 2기통을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제가 원하는 대로 기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소에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주행하는 스타일인데 바이크 하나가 제 운전 습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경쾌하고 짜릿했습니다. 스로틀을 감는 순간 반응 속도가 즉각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애초에 GXX A-를 설계했을 때 의도했던 후크 위주의 세팅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기종을 타시는 분들도 이 A-를 타보면 정말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평소보다 조금 오버페이스를 하게 만드는 그런 녀석입니다. 6000rpm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속도를 올릴수록 불필요한 진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기어비가 길고 고속에서도 물론 빛을 발휘하지만 전 영역에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힘이 일정하게 전달되는데요. 1단에서 무리하게 RPM을 높였다고 해도 핸들에 전해져 오는 진동이 거의 없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GXX A-는 오프로드 바이크에 주로 사용되는 테이퍼드 타입 알루미늄 핸들바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타 경쟁 기종 네이키드에 사용되고 있는 파이프 타입보다 훨씬 훌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 절감을 하지 않은 스즈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퀵시프트를 사용해봤는데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퀵시프트를 사용함에 있어 이질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1단, 2단만 사용해도 기어비가 짧지 않기 때문에 충분했습니다. 코너링 자체가 매우 안정적이라서 또 한 번 놀랐는데요. 긴 휠 베이스 덕분인지 둔해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이크가 흔들리지 않고 꽉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탔을 때보다 후반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차체의 안정감이 코너를 빠져나오는데 큰 기여를 하고 라이더와 바이크가 하나가 되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스펜션은 공도 위주의 세팅이라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믿고 사용하는 가야바 서스펜션은 노면의 잔 진동을 잘 걸러주는 것은 물론 간단하지도 않고 A-의 출력이랑 밸런스에 적합하도록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킹 성능은 진짜 놀랄 정도로 칼 브레이크인데요. 제가 정차하고자 하는 구간에 튕겨져 나갈 정도로 곧바로 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브레이크를 살짝만 잡아도 웬만하면 다 잡아줄 정도의 성능입니다. 디자인도 좋고 출력도 좋고 다 좋은데 브레이킹 성능이 약간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했었지만 이미 스펙에서 봤던 것처럼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GXX A-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XX A-는 결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바이크의 완성도와 전자장비 그리고 성능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 멋진 네이키드였습니다. 이미 동일한 엔진을 사용한 V-스토롬 800D는 초기 물량이 이미 품절되었다고 하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확실히 A-를 타보니까 진짜 기존의 바이크를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기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GXX A-의 가격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저렴한 1139만원에 출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00만원이 넘는 동급 2기통 네이키드 바이크들 중에서도 충분히 돋보이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이고 가격의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많은
탑재라는 변이 기능과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호불호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혼다의 호넷 750을 그만 얘기해야 될 정도로 ADS에 먼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종성을 따시고 레플리카는 조금 부담스럽고 평소에 타고 다녀도 포지션이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네이키드 마이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나 기존의 리터급에서 위드급 네이키드로 다운그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ADS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